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이기용 그 논설위원이 아주 이기용 대기자죠. 아주 글, 칼럼, 언론의 어떤 그 깊은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칼 대신 휘두르는 인사권하고 입법권, 이런 제하에 글을 썼습니다. 시작되는 워딩은 이렇게 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뉴딜 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법원이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법률에 잇따라 위헌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판을 바꾸기 위해서 풍자한 신문 만평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들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주심을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 만평을 하나 풍자한 만평을 대통령이 말이죠. 심판 바꾸려 한다고 풍자한 신문 만평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뉴딜 정책 관련 법률에 잇따라 위헌 판정을 내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심판을 바꾸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풍자해가지고 신문에다 만평을 딱 실었는데 거기 만평에 나오는 그 글 이름이 말이죠. 당신들 결정에 마음이 안 든다 면서 주심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공공근로사업청 장관에게 대법원 개혁을 위한 뉴딜 예산을 요청한다는 그런 풍자입니다. 대법원을 개혁하겠다 이겁니다. 원래가 이 정권 권력자들이 보복을 하거나 화가 나서 뭘 고치려 할 때는 개혁하라고 그럽니다. 개혁이란 말을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개혁이란 말을 딱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검찰개혁해, 법원사법개혁해 등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기용 대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 조국과 추미애의 위선, 독선 퍼레이드에 이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뢰가 지금처럼 바닥에 떨어진 때가 없었죠. 앞으로도 전후후무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이 다시 나와서는 대한민국은 존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국 이래 대법원장 권위와 신뢰가 이처럼 추락된 적이 없었다고 이기용 대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의 그 어떤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검증 부족 차원만으로 왜 유독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자꾸 일이 잇따르나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잇따르는지 이런 일이 자꾸 왜 잇따라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이기용 기자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동아일보 대기자입니다. 본질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짚었느냐. 집권 세력이 인사권을 권력 영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데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집권 세력이 인사권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 방법이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서 권력의 영구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질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권력 도구로 활용 가능성을 척도로 발탁하고 그렇게 발탁된 이들을 충실한 조직책이 되어가지고 견마지로 하는 악순환 고리의 부작용이 아주 그냥 종기처럼 몸에 나는 좋지 않은 살에 나는 그 균주가 골마 터지는 그러한 종기처럼 곳곳에서 지금 골마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편 발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습니다. 그거 당연히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기용 대기자는 대법원장도 뭐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일단 뭐 그냥 억지로 이제 용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를 통해서 재판 개입하는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는 바로 그런 얘기다. 참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전보시켜버리고, 정권의 우호적이라고 여겨지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잔류시키고, 소위 정권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들은 잠재적으로 우리 편으로 여겨지는 판사에게 맡기려는 의도로 의심받는 최근 김명수 법원의 인사. 해당 판사들이 실제로 정권의 우호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근본적인 뿌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판사가 펴낸 미국 법원을 말하다 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이야기, 강한승 판사입니다. 그 책을 한번 이기용 기자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책에서 2명의 미국 소장파 판사를 이렇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훗날 대법관 제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각각 보니까 5년, 7년 뒤에 두 판사는 오바마와 트럼프에 의해서 대법관에 지명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인사권을 남용해온 트럼프조차도 대법관은 그 진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온 사람을 지명하는 바로 시스템이라는 그것입니다. 트럼프도 합리적으로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을 남용했다 의원들 할지 몰라도 그래도 트럼프도 그 진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온 사람을 지명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데 인사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수든 진보든 실력과 안정감을 지녔다는 평판을 받는 중요한 인물,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을 장차 대법관 제목으로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사회, 그게 건전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존 이 사회는 건전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패거리로서 자기에게 친한 정권에 친화적인 사람을,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고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조금은 당연히 있지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러나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건건마다 친정권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사회의 그 이념 스펙트럼을 좌1, 우10으로 놓고 볼 때 통상적으로 4 내지 6 사이 인물이 아니면 엄두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쪽으로 거의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 이념 스펙트럼은 좌1, 우10으로 볼 때 4하고 6 사이니까 거의 한 중간쯤이 되죠.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4하고 6 정도면 좌1, 여기 우가 10으로 이렇게 본다면 가운데 4하고 6 사이니까 중간 정도에서 인물이 아니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그러한 건데, 미국 사회는 아주 공식화돼서 그렇게 공정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 공직에 좌1에서 우10이라고 하면은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대거 발탁되고 또 9, 10에 있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된 것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대법원장감으로 거론조차 안 됐던 지방법원에 그것도 가장 규모가 적다는 춘천 지방법원장이 단번에 발탁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가 특정 성향의 이너서클 출신으로 만약에 채워진다. 이렇게 보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특히 판관인데 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인데 극히 나라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너서클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그거는 완전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 편인 줄 알고 발탁한 인물이 직업적 소명을 지키면서 통치자에게 거역하는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원장 아니겠습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다 발탁을 했습니다. 자기 편이었습니다. 인물. 근데 보니까 직업적 소명. 아, 내가 검찰이다. 검사로서의 그 소명을 지킨다. 지키다가 통치자의 말에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부당한 예를 들면 부당한 어떤 거에 대해서 아니야 이 길이 정확해 라는 이 정확한 정도의 길을 걷다가 거역이라는 이런 뒤통수를 맞는 그런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있죠. 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되는 것입니다. 왜? 직업적 소명을 잘 지켜라.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100% 하는 그 감사원장이 제일 훌륭한 감사원장이고 검찰총장인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수사, 엄청난 수사라도 정권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러면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니냐.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라는 검찰총장의 이런 분들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썩어 있는데 불을 환하게 점등을 시키는 겁니다. 진리의 불을 갖다가. 예기치 않은 심판의 반란에 직면했을 때는 제3세계 독재자들이 동원하는 수법이 바로 규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규칙. 또 종목 자체,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 소위 입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입법 시스템을 한번 잘 반면 교사를 해보시면 어떤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독재자가 탱크와 총칼을 동원했다면 21세기에는 총칼, 탱크를 동원을 못합니다. 했다는 금방 난리가 날 테니까요. 21세기에는 인사권과 입법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독재자가 탱크와 총칼을 동원했다면 21세기에는 인사권과 입법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 현금 살포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팔수들을 총동원해서 입법을 정당화시키는 허위 논리를 확산시킨다고 이기용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로 다수당을 차지한 뒤에 나팔수들을 총동원해서 입법을 정당화시키는 허위 논리를 확산시켜서 입법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기용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자죠. 동아일보. 하필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의 검찰 장악에 실패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제3세계 권력자들의 패턴을 따라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예. 신문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검찰은 기소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미국을 본받아야죠. 미국에서 지들이 필요한 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검찰은 기소 업무만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주장이죠. 어떤 문안에 그런 걸 봤는지 모르지만 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죠. 미국에서도 검찰이 대형 비리를 파헤치는 경우가 숱합니다. 지난해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을 기소한 것도 누굽니까? 금융범죄 수사와 정재계 거물 수사로 명성을 쌓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벚꽃 스캔들을 파헤친 주체가 누굽니까? 도쿄 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예?
어디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미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기소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강조? 천만에이션. 미국에서도 검찰이 대응비를 파헤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 겁니다. 그들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을 기소한 것도 금융범죄 수사, 또 정재계 거물 수사로 명성 쌓은 뉴욕 지방검찰청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연방지방검찰청이 한 겁니다. 아베 북한 일본이요. 일본 아베 그 전 총리 한번 보십시오. 벚꽃 스캔들 그 파헤친 주체도 또 누구냐? 일본 도쿄 동경지검입니다. 지방검찰청.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중앙지검이 파헤쳐서 자기네 총리 이 대한민국 따지면 대통령이죠. 벚꽃 스캔들을 파헤쳤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정상은 얘기 안 하고 뭐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똑똑히 알고나 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 그다음에 그 환경 분위기까지 전부 다 함께 얘기를 전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 한 부분만 딱 꼬집어 가지고 마치 그걸 갖다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과 법률로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검사도 산권력 수사를 덮고 정권에 삘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잘 봤지 않습니까? 아예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 기능마저 없애버리면 집권 세력은 절대 왕조보다 더 마음 놓고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되겠죠. 설령 대선에 져도 꽁꽁 숨긴 정권 치부를 파헤칠 만한 수사력을 가진 조직도 없으니까 걱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참 좋겠다. 이런 뜻이 숨어있는 얘기를 지금 이기용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치자든 간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권력자의 본능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 그 루즈벨트 대통령마저도 뉴딜 정책 관련 법률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뿔따고 나가지고 대법원을 구조개혁하자. 그래서 입법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 루즈벨트는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재선된 직후였습니다. 더블 스코어 2배로 누르고 이긴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 다수당이던 여당마저 그 민주당마저 이건 안 된다.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다수당을 갖고 있지만 이건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루즈벨트의 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같은 배를 탔지만 이건 미국의 장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물러섰지 않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통치자가 욕구를 절제하고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느냐, 바로 그런 여부다, 이런 얘기죠.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한 요소일 뿐이지 히틀러, 무솔리니 그런 독재자들도 다 다수결 형식을 다 거쳤습니다. 소수 의견 배려와 절차와의 존중 없이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기용 기자의 원론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 절차도 검찰 인사의 총장 의견 청취도 인사청문회도 그저 법조문에 활자된 내용만 거치대로 싹 형식으로 거치는 박범계식으로 형식으로 거치는 그거 아니다. 그 조항이 담긴 근본 취지하고 전통은 다 무시하는 그런 거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범계가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법조문에 활자화된 내용만 거치대로 형식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근본 취지가 뭐냐 이거지. 전통이 뭐냐 이게. 그걸 다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휘둘러 가지고 선수를 내쫓아내고
인사권을 휘둘러가지고 심판 구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권력 수사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켜도 헌법에 관련된 명문 조항이 없으니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헌법은 활자화된 문구 그 이상의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는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농단과 입법폭주는 국민 상식의 법정에서 모두 합헌입니까?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기용 기자는 이렇게 끝을 냅니다. 헌법은 활자된 문구 그 이상의 정신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인사농단, 지금 하고 있는 인사농단, 입법폭주, 하고 있는 입법폭주는 국민 상식의 법정에서 모두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뇌리 속에는 다 헌법에 위반된 일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 상식의 법정에서 모두 위헌이라는 겁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아들었겠지요, 당사자들은. 이 인사농단하고 입법폭주하는 당사자들은 알아들었겠죠? 국민 상식의 법정에서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기용 기자의 이 말을 말입니다. 이 결론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열을 안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사를 보면서 열이 나는 그 이유는 나중에 내년 지나면 웃고 말겠지. 웃는 얘기가 웃는 과거가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나 가슴이 착잡합니다. 네. 그러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르는 법이죠.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광풍의 마지막 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광풍이 불고 있다. 마지막 광풍이 불 때는 그 광풍은 더 세게 부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바람이 없어질 때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광풍, 태풍, 폭풍, 질풍 없어지려면 순간적으로 하고 태양이 꽉 비치고 없어집니다.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간은 도도하게 찬란한 빛을 내포하고 태양은 새벽에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과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네, 곧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